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손 닥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11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뇌종양이에요? 정확한 진단은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로 알 수 있어요. 보통 양성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프로락틴 선종이 나왔네요. 뇌하수체 종양 중에 하나고 보통은 이제 양성이 많은데 우리 양성이라고 하니까 양성, 악성 막 이게 되게 그쵸.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양성, 악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양성, 음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양성, 악성에서는 양성은 뭐 좋은 건데 양성, 음성에서는 양성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암을 말하거나 할 때는 양성은 이제 비나인이라고 해서 혹부리 영감의 혹 같은 거를 그렇죠. 이제 양성이라고 네. 하고요. 양성 종양은 보통 이렇게 캡슐 안에 이렇게 가만히 잘 있죠. 이렇게 잘 들어있고 악성은 이렇게 쫙쫙 뻗어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다 침입하고 다 뻗어나가고 전이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악성 종양이 위험한 거죠. 그 악성은 이제 말리그난트라고 얘기를 하고 암은 영어로 캔서라고 하는데 이 캔서라는 단어가 꽃게에서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꽃게가 보면은 이게 동그란 자기 몸이 있고 이렇게 다리를 막 뻗치잖아요. 덩어리 바깥으로 이렇게 우리 몸 안으로 이렇게 쭉쭉 침투한다 그래가지고 다리를 뻗어서 뻗친다 그래서 캔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맞아요. 다른 검사 우리가 흔히 이제 코로나로 양성, 음성 이렇게 얘기를 할 그렇죠. 때는 검사 결과에서 이게 감염이 됐다 이럴 때는 양성이라고 하고 감염의 흔적이 없다 이럴 때는 음성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야도 서서히 좁혀졌을 텐데 왜 이제 왔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진행이 된 건데. 아, 얘가 이제 얘기를 해서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왜 죄송해요? 그 의료인들이 가족이 아프면 다 내 탓 같아요. 내가 못 챙긴 것 같고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절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네요. 이게 저희도 너무 이렇게 늦게 발견을 해버렸는데 엄청 자책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지금도 자책하고 있죠. 지금 ICU 중환자실 들어가면은 해야 되는 걸 다 하고 있네요. 기관삽관도 하고 있고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LTU라고 콧줄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렇죠. 코로 해서 위까지 관을 넣어놔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게. 저 LTU 넣는 게 인턴 할 때 전 제일 힘든 것 중 하나였어요.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렇죠. 이 코로 거의 한 60cm 가까이 되는 관을 이렇게 쭉 넣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응급구조사 선생님이 자기가 스스로 해봤다 그래가지고 LTU가 그 저희 수영장에서 네. 코로 물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막 맵고 불편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계속 하는 느낌이에요. 힘들겠죠. 저희 환자의 고통을 잘 알아야 돼요. 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렇죠. 네. 하루로 갈게요, 기사님. 환자분 히스토리 토킹 먼저 하세요. 내가 하루 이장 환자 스페셜 바이탈 사인 체크하고 산모의 배도 매핑 되는지 확인하고 올게. 우리 선생님이 저번에 코디네이터라고 잘못 말했었는데 그쵸. 수쌤이에요, 수쌤. 수간호사 선생님이네요. 이식 환자들을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식 코디네이터라는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인 줄 알았더니 수간호사 선생님이셨네요. 그냥 이재국 환자 ERCP 동의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전화하면 돼요? 이재국 환자분 담당 절제 수술하고 TV 올라가서 MICP 했는데 CBD 수통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야, 이게 일반인 분들이 야, 이게 보통 지금 빠르게 설명이 지나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담낭 절제술이라고 이익준 선생님이 많이 하는 수술이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담낭염이 돌 때문에 담낭이라는 간 밑에 있는 주머니가 있거든. 쓸개에 돌이 생겨가지고 그 돌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쓸개를 잘라내주는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 후에 이제 쓸개에서 돌이 굴러가지고 담관으로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소화기 내과에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시술을 해서 돌을 빼내게 되죠. 이렇게 인턴도 사실 알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인턴 선생님이 잘 모르면 간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간호 선생님이 아는 경우가 있는. 인턴 첫 주는 제가 내과 인턴이었는데 그렇죠. 코를 받으면은 이럴 땐 보통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하나요?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응급실 첫날 아직 교육도 못 받았는데 현장에 바로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응급실에 열이 나는 환자분이 오셨는데 교수님이 저한테는 그러면은 열 나면은 뭐 해열제 주사로 주고 보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날이니까 처방도 어떻게 넣을지 모르고 해열제 주사가 뭐지? 막 이렇게 막 혼자서 막 이게 혼란에 빠져 있는데 옆에서 이제 응급실 간호 선생님이 캐로빈 30ml IM으로 줄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거의 업혀 다녔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대환장인 게 인턴 첫 달, 그리고 그쵸. 신규 간호사 첫 달. 환장 파티가 벌어지죠. 둘 만났어. 이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알아야지. 나도 모르는데. 대환장.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죠. CT상 레프트 베젤 갱글리아 쪽에 ICH 보이고 멘탈은 스투퍼, 오른쪽 모터는 푸어 정도. 알았어, 바로. 상당히 안 좋네요. 이게 멘탈이 스투퍼 하다는 게 의식이 굉장히 혼미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저희끼리도 뭐 수업 시간에 막 졸면 얘 멘탈 스투퍼다. 그렇죠. 의식 수준을 의사들이 나누잖아요. 얼럴트, 드라우지, 스투퍼, 뭐 세미코마, 코마 이렇게 나누는데 드라우지 하다는 거는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꾸벅꾸벅 졸아서 일어나 이러면은 하고 일어나는 게 이제 드라우지고 스투퍼는 때려야 일어나는 거죠. 야! 하고 일어나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세미코마는 이제 그래도 반응 없는 그렇죠. 거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조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병 때문에 생긴 의식 변화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신경학적 검사를 하고 있네요. 오른쪽이 반응이 없죠. 지금 왼쪽을 꼬집었을 때는 살짝 반응이 있었고 그렇죠. 오른쪽은 아예 반응이 없는데 저게 이제 신경학적 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운동이랑 감각 그거를 이제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젖꼭지 꼬집기가 원래 그렇죠. 되게 아프잖아요. 굉장히 아프죠. 통증에 대한 반응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세게 이렇게 보통 이제 복장뼈를 이렇게 문지르는데 혹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한번 문질러 보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깰 수밖에 없어요. 이 신경학적 검사는 신경외과와 신경과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검사죠. 수술 들어가서 내비게이션 보고 정확하게 카테터를 꼽아 피를 빼주면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뇌출혈이 무서운 게 뇌라는 거는 이 두개골에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피가 새서 이게 그 볼륨을 차지하게 되면은 뇌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계속 밀리고 하면서 손상을 받는 거죠. 보통은 뇌압이 높아진다고 표현을 하죠. 뇌출혈이 있을 때 뭐 카테터 넣고 한다는 게 결국은 피고인 걸 빼줘서 뇌압을 낮춰주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카테터만 넣는 거는 꼭 머리뼈를 이렇게 갈라서 크게 열 필요 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뇌 같은 경우는 한번 손상이 오면 신경세포는 재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죠. 물도 안 나오는데 그 멀끔한 대가리 세팅은 뭐야? 멀끔해? 내가? 아닌데? 나 자다 바로 왔는데. 근데 야, 너 이익준 이따가 선생님이 왜, 뭐 백당지게? 그 눈치가 엄청 빠르잖아요. 병원 일 다 알고 있고. 근데 저는 이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게 좀 웃긴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눈치챈 것 같은데 방금 이상하다고. 익준이 표정이 지금 의미심장했어요 또. 절대 눈치를 못 챌 리가 없죠 익준이가. 알면서 지금 약간 떠보는 것 같은데. 그래 오빠 진짜 늦게 와도 돼. 우주 우리가 잘 보고 있을게. 알았어. 이 딱 눈치챈 얼굴이야. 딱. 저게요? 딱. 그래 니네 어떻게 있나 보자 내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왜 여기 계세요 교수님? 목이 진짜 안 좋나 왜 보네요. 여기 있어? 너 오늘 당직 아니잖아. 저는 교수님 저녁은요? 저랑 저녁 먹어요. 안 그럴게요. 약속합니다. 그래, 먹자. 저 요새 저 배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인스타로 좀 덕질을 해보려고 찾아왔는데 인스타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목소리 이렇게 너무 좋아서 제가 요새 치용아리를 하고 있죠. 아직 핸드폰 배경 바꾸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직 선생님입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우. 굉장히 가깝네요. 아니
교수와 전공의 엘리베이터 거리가 아니죠. 원래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앉아서 벽만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질문하시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치용이는 송아를 여자로 보니까 그러게요. 최대한 옆에 붙어 있고 싶은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 너 캠핑 간다며? 오, 얘도 왜 이렇게 가까워? 291도 보소. 미쳐버릴 것 같아. 불편한 삼각. 말 좀 해, 말 좀. 나 1층에 차 됐어. 갈게. 지금 심기 불편해. 어깨 쳤거든. 거슬리는 거죠. 내 여자한테 감히. 굉장히 치용이가 지금 치용이 너무 표정이 정직해. 다 드러나. 이런 재미에 드라마를 보는군요. 그럼요. 오, 긴장감이 거의 수술인데? 주말인데 병원에서 자려고?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당직실이 더 편해요. 병원 근처로 빨리 이사해. 잘 쉬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야. 홈리스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도. 맞아요. 병원에 서식하는 그쵸? 병원에 서식하고 아예 그냥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씻고 자고 다 하는 홈리스들이 꽤 있었죠. 파견이 많다 보니까 뭐 한두 달씩 파견 가는 경우도 많아서 집을 안 구하는 애들이 좀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당직실에서 자야 될 사람이 못 자는 경우가 생기곤 했었죠. 저 오늘 생일이에요. 정말? 저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저 반말 한 번만 해도 돼요? 얘 봐라. 왜 반말을 하려고 안 그래요? 넘습니다. 해. 조심해서 가. 월요일에 병원에서 보자. 이거 좀 안 좋은데? 불편해졌어. 어떡해. 불편하게 않기로 했는데 오늘 익준이 도발에 넘어갔어. 아,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그치, 아까 익준이가 이렇게 어깨를 툭툭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남자로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치용이가 마음이 너무 급했네.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했어.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상대가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죠. 어머 뭐 이러는데 송아는 치용이를 이렇게 남자로 보진 않잖아요. 근데 남자로 안 보는 사람이 저러면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리고 계속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제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최성환 선생님이 안치홍 선생님을 바라보는 거랑 안정원 쌤이 겨울 쌤을 바라보는 게 뭐가 달라요? 다르죠. 아니 그 둘 다 별로 이렇게 관심이 좀 없고. 아니 그게 좀 달라요. 최동아 쌤은 네. 진짜 누가 봐도 클린, 철벽. 계속 선을 넘지 마라. 계속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정원 쌤은 그 철벽이 좀 달라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마음이 있으면서 자기 상황 때문에 철벽을 치는 거고 송아 쌤은 마음이 진짜 없어서 철벽을 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야, 어렵네. 송아가 생각이 많겠네. 제가 어시할게요. 장결 선생님 축하해요. 첫 집도시네요. 보통 GS 선생님들이 앞배나 꼴레, 그러니까 맹장염이나 담낭염 수술로 시작을 많이 한다 들었는데 소아외과로 시작하는 건 흥미롭네요. 흔치 않은 기회네요. 아, 그런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소아외과가 소아과냐 외과냐. 그 소아외과가 GS, 그러니까 일반 외과라는 큰 과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산하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통은 상부 위장관 외과, 갑상선 외과, 하부 위장관 외과, 그리고 뭐 간담체 외과, 이익준 선생님이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외과 중에 소아외과가 속해 있는 거고, 이익준 선생님이랑 안정원 쌤은 같은 과고, 그렇죠. 외과로서 같은 과고, 이 병원의 소아과는 내과와 함께 실종돼 있죠. 오, 이시전을 넣고 있죠. 네. 저 노란색
그 테이프 붙이는 건 뭐예요? 저게 이제 아이오반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저 아이오반 자체가 소독약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 노란 테이프에 소독약이 그쵸.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붙이고 그 위를 자름을 통해서 옛날보다 감염 위험이 굉장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피부에 있는 균이 이제 몸 안으로 네,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를. 걸 방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많이 쓰더라고요. 오른쪽으로 좀 더 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혈관은 라이게이션하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믹스터 주세요. 선생님이 겨울쌤이 되게 이렇게 차분하고 안정적이어 보여서 되게 좋댔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수술할 때도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사실 첫 집도면 엄청 떨리고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어도 막 이게 좀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게 탁탁 프로처럼.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편하죠. 이게 좋아하는 표정이지. 이제 알겠죠? 정원이가 마음이 있다는 거. 오, 그랬구나. 신부가 아니라 내 아들로 살게 할 마지막 방법. 엄마 삐셜이니까 정확한 거죠. 어머니가 컨펌해 주셨네요. 우리 최송화 교수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 있다 없다. 야, 이거 엄청. 치욕이 어떻게 불쌍해서. 좀 전에 한 질문 대답해 주세요, 교수님. 최성화 교수님 이성으로 느낀 적 있으시죠? 불편해. 이건 뭐예요? 당연히 있지. 근데 둘이 연기를 참 잘하긴 한다. 내가 저기 들어가 있는 것 같네.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 지금 최송화 교수님이 되어 있으셨어요? 아니, 그러셨구나. 아, 왜 이렇게 옆에서 베베꼬나 이러면서. 저런 상황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둘 다 좋아하는데 치용이한테 조금 제가 편애가 있잖아요. 네. 치용이가 많이 나와서 되게 좋은데 좀 마음이 아파요. 치용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염전밭이에요, 염전밭. 홈리스죠. 치용이 어쩌냐고. 홈리스 같은 소리 하지 마. 지금 불쌍해 죽겠구나. 아파. 아니, 지금 남편 때렸어요. 아, 가정폭력이네, 이거. 조용히 봐. 이게 첫 만남이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우측 눌렀어요. 순산하세요. 감사합니다. 반했어. 바로 반했어. 교수님 새로운 인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우리과 최송화 교수님. 동안이긴 하네요, 정말. 지금 보니까 치용이 최성아 쌤 때문에 NS 간 거였네. 반해가지고 이때부터 좋아했네. 어쩐지 이 후종고라 있는데 신경외과 갔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때 뭐 앉아서 수술하는 것 때문에 NS 썼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병을 이기고. 아니, 근데. 아니, NS 우리 알잖아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NS를 가는 건. 그만큼 좋아한 거죠. 안 그러면 사실 일개 전공의가 탁과 교수님이랑 접촉할 그게 없잖아요. 치용아. 그런다고 NS를 가? NS인데? 그러니까 치용이 마음이 얼마나 컸던 거겠어요. 1년 뒤에도 꼭 NS에서 다시 봤으면 좋겠다. 저 말 때문에 간 거라고. 저 말 때문에. 소가야 그럼 책임을 져야지. 그러게, 거의 뭐, 집을 판 거나 다름없는 그런 손실인데. NS가 뭐, 무슨 그렇게 쉬운 과도 아니고. 담당 전체 수술하고 TV 올라가서 MR 시비했는데 CBD 수동에서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드라마가 되게 좋은 게 의사만 다뤄주는 게 아니고 간호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면을 조명해 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 의료는 한 명의 슈퍼맨이 환자를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여러 동료들이 특히나 이런 간호사분뿐만 아니라 영상 기사 선생님이라든지 방사선사 선생님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의 환자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들고 그런 협력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한 명의 환자를 보는 게 의료죠. 열흘 넘게 아무 감각이 없어. 저 팔 못 쓰죠? 이럴 거면 왜 살리셨어요? 이거 미쳤어?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게 물론 처음에 왔을 때야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을 이제 간신히 살려놨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완전 건강했던 사람인데 완전 멀쩡했다가 갑자기 눈 떠보니까 지금 팔이 안 이렇게 움직이고. 장애가 생겨 있는 거니까 그 상황이 받아들일 시간이 좀 필요하죠. 예. 근데 뭐 저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는 조금 아쉽기는 하죠. 이런 상황에서 또 가끔 미숙한 전공의들은 막 싸우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환자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환자 마음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이 임장 환자 살리신 건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외과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희를 집에 초대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이게 정말 최선의 기술로 최선의 수술을 하지만은 그 수술이라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환자가 정말로 모든 세포들이나 모든 몸이 다 회복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 의사는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의사들이 보통 환자들을 뭐 그 사람은 내가 살렸고 그 사람은 내가 뭐 못 살렸고 막 이렇게 이 생명이라는 거를 내가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교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들이 항상 겸손해야 되고 겸손한 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네. 근데 최종화 쌤은 이제 워낙 연륜이 많다 보니까 이런 환자의 마음들을 이해하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그렇죠. 최송화 교수님은 굉장히 과하게 이해를 해주시는 편이죠. 치우기는 아직 수련을 더 쌓아야겠다. 나 목이 많이 아파. 좀 쉴래. 쉬고 싶어. 서울에 자주 올 거고. 그래. 진짜 갈까? 불편했던 거예요. 내가 아까 계속 불편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도망가는 거야, 송아. 어떡해.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겸사겸사. 둘 다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항상 서로 경쟁자가 있으면은 공부도 그렇고 일을 좀 기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텐션이 장난 아닌 화였어요. 저 지금 방금 선생님 설명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여자의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화예요. 저희는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끝나면은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나요? 네, 있어요. 생각해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저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다시 해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